안녕하세요. 오늘은 베트남 여행지 달랏을 소개하겠습니다. 달랏은 베트남의 아름다운 고원 도시로 프랑스 식민지 시대의 휴양지로 개발되었습니다. 아름다운 건축물의 매력과 우거진 소나무 숲, 다양한 꽃들로 인해 영원한 봄의 도시, 꽃의 도시, 동양의 파리 등으로 불리기도 합니다. 달랏은 베트남 사람들이 가장 가보고 싶어하는 여행지 중 하나이며 2016년에는 뉴욕타임즈가 세계에서 가장 매력적인 여행지 52위로 선정했습니다. 달랏의 관광 산업은 코로나19로 인해 큰 타격을 입었지만 그 전에는 꾸준히 성장하고 있었습니다. 2019년에는 약 800만 명의 관광객이 달랏을 방문했으며 이 중 약 10%가 외국인이었습니다. 달랏은 건축물, 공원, 호수, 폭포, 골프장 등 다양한 관광 자원을 갖고 있으며 특히 커피와 채소류, 화훼류 등의 첨단 농업 도시로서의 면모도 보여줍니다. 달랏은 지속 가능한 관광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일회용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거나 에너지 효율이 높은 LED 전등으로 교체하는 등의 작은 노력도 하고 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달랏의 문화와 역사, 진행 예정인 사업들, 가볼 만한 관광 명소들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달랏의 문화와 역사. 달랏은 베트남의 중부 고원에 위치한 도시로 프랑스 식민지 시절의 휴양 도시로 개발되었습니다. 그래서 달랏에는 프랑스식 건축물과 유럽풍의 분위기가 많이 남아 있습니다. 달랏은 라틴어로 어떤 이에게는 즐거움을, 어떤 이에게는 신선함을 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달랏은 17세기까지는 소수민족들이 살던 작은 마을에 불과했습니다. 1893년에 프랑스의 세균학자 알렉상드르 예르생과 탐험가들이 럼비엔 고원을 탐사하면서 달랏의 매력을 인식했고 그의 영향으로 프랑스 총독 폴 두메르가 리조트 단지를 건설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렇게 달랏은 발전하였고 1916년에는 공식적으로 시가 되었습니다. 프랑스 식민지 정부의 관광도시로 발전한 달랏은 많은 유럽인들의 여름철 여행지였습니다. 바오다이 황제가 여름 별장을 건설했고 프랑스식 빌라와 대로 골프 코스와 공원, 학교와 주택 등이 달랏에 만들어졌습니다. 달랏은 제2차 세계대전 중에는 인도차이나 연방의 수도였으며 베트남 전쟁 때에도 남베트남 정부와 연합군의 중요한 군사기지였습니다. 전쟁으로 많은 피해를 입었지만 그 후에도 관광 목적지로서 사랑받았습니다. 현재 달랏은 베트남 내외로 많은 관광객들이 찾는 도시로 자연과 문화가 어우러진 곳입니다. 달랏은 꽃의 도시, 영원한 봄의 도시라고도 불리며 다양한 종류의 꽃과 식물들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커피와 딸기 등의 특산물도 유명하며 맛있고 저렴한 음식들도 즐길 수 있습니다. 달랏은 생명공학과 핵물리학 분야의 과학 연구 지역으로도 명성이 있으며 다양한 채소류와 과일류를 생산하는 곳입니다. 달랏의 현재 진행 예정인 사업. 달랏의 현재 진행 예정인 사업은 다음과 같습니다. 달랏 공항 확장 사업. 리엔크엉 국제공항을 국제민간 항공국 ICAO 기준 포위로 업그레이드하는 프로젝트입니다. 이 프로젝트는 2020년 7월에 럼동성 당국이 중앙정부에 제안했으며 총 1억 8,700만 달러, 약 2천억 원의 예산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이 프로젝트의 목적은 리엔크엉 공항의 운영 능력과 안전성을 향상시키고 달랏과 인근 지역의 관광과 경제 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것입니다. 리엔크엉 공항은 현재 연간 230만 명의 승객을 처리할 수 있지만 코로나19 팬데믹 이전에는 승객 수가 급증하면서 공항 시설이 부족하다는 문제가 제기되었습니다. 또한 활주로 길이가 3,250m로 짧아서 중형 이상의 항공기가 이착륙하기 어렵다는 점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따라서 확장 사업은 활주로를 3,600m로 연장하고 터미널과 주차장, 비행장 등을 증설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확장 사업이 완료되면 리엔크엉 공항은 연간 400만 명의 승객을 처리할 수 있으며 보잉 787-9나 에어버스 A350-900과 같은 대형 항공기도 이용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럼동성 당국은 2022년부터 2025년까지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지만 현재 중앙정부의 승인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달랏 시내 철도 복원 사업.
달랏 시내 철도는 프랑스 식민지 시절에 탑점에서 달랏까지 건설된 역사적인 철도로 1954년 프랑스가 베트남에서 철수한 후에도 1968년까지 운영되었으나 1975년 베트남 전쟁으로 파괴된 이후 폐쇄되어 오다가 1991년에 부분적으로 복원되어 관광용으로 달랏 기차역에서 짜이마까지 7km를 운행하고 있습니다. 달랏시는 이 철도를 관광 목적으로 전체적으로 복원하여 달랏 시내와 주변 지역을 연결하는 교통수단으로 활용하기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민간 기업인 박당호텔 복합투자서비스가 제안하고 민관합작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교통운송부는 이 기업이 제출한 사전 타당성 조사를 승인했습니다. 이 사업은 17개의 역, 64개의 교량, 5개의 터널, 16km의 레일 구간으로 구성된 전체 노선을 복구할 계획이며 2024년까지 준비 및 사전 타당성 조사를 완료하고 2030년까지 복구 작업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원전 건설 사업 베트남은 전력 수요가 급증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원자력 발전소를 건설하기 위한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베트남 정부는 2030년까지 6개의 원전을 건설할 목표를 세웠으며 그중 첫 번째 원전은 달랏 근처의 난도옥 지역에 건설될 예정입니다. 이 원전은 약 2000메가와트의 발전 용량을 갖게 됩니다. 사업비는 약 10조 동으로 예상되며 2028년에 상업 운영을 시작할 계획입니다. 이 원전은 베트남의 전력 안정화와 경제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하지만 베트남은 환경오염을 줄이기 위해 석탄 발전을 LNG 발전으로 변경하는 연료 전환에 적극 나서고 있어서 원자력 발전소 도입에 대한 의지가 약해질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달랏 원전은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며 베트남 정부의 최종 결정과 사업의 진행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달랏의 기타 팁과 정보. 달랏 여행을 준비하시는 분들을 위해 몇 가지 팁과 정보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옷차림. 달랏은 해발 1500m에 위치해 있어서 동남아 중에서도 선선한 날씨를 자랑합니다. 하지만 일교차가 크기 때문에 긴팔, 긴 바지, 가벼운 외투 등을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밤에는 20도 이하로 내려가기 때문에 따뜻하게 입으셔야 합니다. 통신사 달랏 여행 시 현지 유심카드를 구입하면 편리합니다. 통신사 달랏 여행 시 현지 유심카드를 구입하면 편리합니다. 베트남의 대표 통신사는 비에텔, 모비폰, 비나폰 등이 있으며 공항이나 인터넷에서 쉽게 구입할 수 있습니다. 가격은 기간별, 데이터별로 다양하니 여행 일정에 맞게 선택하시면 됩니다. 환전. 베트남의 화폐 단위는 동앵으로 1만 동은 한화 약 515원 정도입니다. 베트남의 화폐 단위는 동으로 1만 동은 한화 약 515원 정도입니다. 환전은 미국 달러를 가져가서 환전하거나 소액의 경우 원화를 환전해도 괜찮습니다. 달랏 시내에는 은행이나 환전소가 많이 있으니 가장 좋은 환율을 제공하는 곳을 찾아보세요. 교통. 달랏 시내는 크지 않아서 걸어서 여행할 수 있습니다. 달랏은 대중교통이 잘 발달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걷기가 힘들면 그래브 어플을 이용해서 이동하면 됩니다. 또는 오토바이를 렌트해서 다니는 것도 좋습니다. 하노이나 호치민처럼 붐비지 않아서 오토바이 타기에 어렵지 않습니다. 현재는 인구도 많이 증가했고 베트남 교통 특성상 오토바이보다는 그랩을 추천드립니다. 달랏의 명소 소개. 달랏에는 아름다운 꽃 정원과 꽃 축제뿐만 아니라 닷달라 폭포나 클레이 터널과 같은 자연의 경관과 스언헝 호수나 꾸란 마을과 같은 힐링의 장소가 있습니다. 또한 프랑스의 영향을 받은 사원이나 별장 등 문화적인 볼거리도 많습니다. 여기에서는 달랏의 대표적인 명소 10곳을 소개하고 각 명소에서 즐길 수 있는 것들을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1. 크레이지 하우스. 달랏의 가장 독특하고 환상적인 명소인 항응아 빌라에 대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항응아 빌라는 건축가 당비엣 응아가 디자인한 건축물로 자연과 동물을 모티브로 한 나무 모양의 기둥, 거미줄 모양의 계단, 동굴 모양의 방 등이 있습니다. 각 방마다 다른 테마와 색상이 적용되어 있으며 빌라 안을 탐험하거나 전망대에서 달랏의 경치를 감상할 수 있습니다. 항응아 빌라는 건축 예술의 걸작으로
세계에서 가장 이상한 호텔로 선정된 적도 있습니다. 항응하 빌라에서는 숙박도 가능하므로 독특한 경험을 원하는 분들은 예약해보세요. A. 달랏 기차역. 프랑스 식민지 시대의 흔적을 담은 최고의 아르누보 건축물인 달랏 기차역은 역사와 문화의 향기가 가득한 곳입니다. 붉은 벽돌과 초록색 지붕이 조화를 이루는 기차역에서는 짜이맛과 TIMT까지 가는 복고풍 기차를 타고 중간에 림푸옥 사원을 방문할 수 있습니다. 붉은 벽돌과 초록색 지붕이 조화를 이루는 기차역에서는 짜이맛까지 가는 복고풍 기차를 타고 중간에 림푸옥 사원을 방문할 수 있습니다. 기차역 내에는 철도 박물관과 예술 갤러리도 있어 베트남의 철도 역사와 예술을 감상할 수 있습니다. 3. 수언흐엉 호수. 수언흐엉 호수는 달랏 시내의 중심부에 위치한 인공호수로 봄의 향기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수언흐엉 호수는 베트남의 유명 여류시인 호수언흐엉의 이름을 따서 붙였으며 1919년 프랑스 식민지 시대의 댐 건설로 만들어졌습니다. 수언흐엉 호수는 둘레가 약 5km, 면적이 25만 제곱미터이며 초승달 모양의 형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수언흐엉 호수 주변에는 소나무 숲과 잔디밭, 꽃밭이 있으며 달랏에 많은 관광 명소가 있습니다. 수언흐엉 호수는 달랏 시민들과 여행객들의 편안한 휴식처로 산책하거나 자전거를 타거나 마차를 타는 등 다양한 활동을 즐길 수 있습니다. 수언흐엉 호수에서는 달랏의 아름다운 경치와 분위기를 느낄 수 있으며 주변에는 멋진 레스토랑과 카페도 많습니다. 달랏 수언흐엉 호수는 달랏의 랜드마크이자 낭만적인 장소입니다. 4. 림푸옥 사원. 달랏 림푸옥 사원은 베트남의 중부 고원에 위치한 달랏시에서 약 10km 떨어진 곳에 있는 불교 사원입니다. 1949년에 건설되어 1990년에 재건된 이 사원은 유리와 도자기 조각으로 장식된 화려하고 독특한 건축물로 유명합니다. 쓰레기로 만들었다는 고정관념을 깨고 화려하고 웅장한 건물에 감탄하게 되는 곳입니다. 림푸옥 사원의 가장 인상적인 건물은 37m 높이의 7층 탑입니다. 이 탑은 깨진 도자기와 병을 재활용해 화려하게 지은 세계 유일의 탑이라고 합니다. 탑의 꼭대기에는 용이 미륵불을 바치고 있는 모습이 조각되어 있으며 용의 지느러미 장식을 위해서만 맥주병 1만 2천 개가 사용되었다고 합니다. 탑 안으로 들어가면 좁은 계단을 통해 꼭대기까지 올라갈 수 있습니다. 계단을 올라가면서 벽면에 붙여진 다양한 도자기 조각들을 감상할 수 있습니다. 꼭대기에서는 달랏의 풍경을 360도로 볼 수 있습니다. 림푸옥 사원에는 다른 볼거리도 많습니다. 사원 내부에는 수만 송이의 국화꽃으로 장식한 17m 높이의 관세음 보살상이 있습니다. 이 관세음 보살상은 색깔이 시간이 지날수록 갈색으로 변한다고 합니다. 또한 사원에는 베트남 중부에서 가장 큰 종이 있으며 소원을 메모에 적어서 종에 붙이고 종을 치면 소원을 들어준다고 합니다. 화려한 대웅전에서는 다양한 불상과 벽화를 감상할 수 있습니다. 림푸옥 사원은 달랏 시내에서 택시나 그랩을 이용하면 쉽게 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더 특별한 방법으로 가고 싶다면 달랏 기차역에서 기차를 타고 가는 것을 추천합니다. 기차역에서 림푸옥 사원 근처의 짜이맛역까지 가는 기차는 하루에 정해진 횟수만 운행하므로 잘 확인해야 합니다. 기차를 타면서 비닐하우스로 가득한 산과 알록달록한 집들을 볼 수 있습니다. 5. 닷달라 폭포. 닷달라 폭포는 달랏시에서 10 떨어진 곳에 위치하고 있으며 아름다운 자연과 다양한 야외 체험 활동을 즐길 수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이곳에는 흥미로운 전설들이 숨겨져 있습니다. 첫 번째 전설은 용맹한 끌랑이라는 총각과 흡양이라는 처녀의 사랑 이야기입니다. 끌랑은 이곳에서 호랑이, 늑대, 여우, 뱀 등의 짐승들과 치열한 싸움을 벌여 물리치고 그녀의 마음을 얻었습니다. 그 후 그들은 이곳을 연인들의 데이트 장소로 만들었고 이곳에는 그들의 사랑이 남아있다고 합니다. 두 번째 전설은 선녀들이 잎사귀로 덮인 맑은 물에서 목욕을 하곤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소수민족들은 이곳을 물이 있는 잎사귀 아래라는 뜻의 닷담느느하라고 이름 붙였습니다. 하지만 후에 프랑스와 킨족이 이곳에 들어오면서 그 이름이 변형되었고 지금은 닷달라라고 부릅니다. 선녀들의 아름다움과 순수함이 이 폭포에 담겨 있다고 합니다.
세 번째 전설은 포엠 시대의 판두랑가에서 온 참족들이 종종 랑비앙 고원에 있는 라쪽과 찔쪽을 공격한 것에서 유래되었습니다. 락쪽은 물이 부족하여 패배하려는 순간 우연히 이 폭포를 발견하고 식수를 얻어 승리하였습니다. 그 후 락쪽 사람들은 후손들에게 이 일을 기억하게 하려고 다땀느 느하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이 폭포는 라쪽의 용기와 생존력을 상징한다고 합니다. 다달라 폭포까지 가려면 알파인 코스터를 타고 내려가야 하는데요. 알파인 코스터는 속도 조절이 가능하므로 스릴을 원하는 분들은 출발 전 앞사람과의 간격을 길게 한다면 매우 빠르게 탈 수 있습니다. 여유롭게 경치를 즐기고 싶은 분들은 천천히 타면 됩니다. 폭포는 아름답고 흐름이 매우 강하며 폭포 뒤편에 있는 동굴을 탐험할 수도 있습니다. 6. 바오다 이 황제 여름 별장. 바오다 이 황제 여름 별장은 베트남의 마지막 황제였던 바오다이가 여름철에 머무르던 별장입니다. 별장은 프랑스식 건축물로 황제와 황후의 침실, 의회실, 왕실 정원 등이 보존되어 있습니다. 별장에서는 바오다이 황제의 생애와 역사를 알아볼 수 있으며 전망대에서 달랏의 전경을 감상할 수 있습니다. 7. 달랏 사랑의 계곡. 달랏 사랑의 계곡은 달랏 시내에서 북쪽으로 5km 떨어진 곳에 있는 테마공원입니다. 이곳은 원래 평화의 계곡이라고 불렸으나 1972년에 이곳에서 만난 젊은이들이 서로 사랑에 빠지면서 커플로 이루어져서 사랑의 계곡이라는 이름이 붙었다고 합니다. 사랑의 계곡은 작은 호수와 다리가 있는 아름다운 정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정원에는 다양한 종류의 꽃과 나무가 심어져 있으며 계절마다 다른 색상과 향기를 선사합니다. 정원을 둘러보면 사랑과 행복을 상징하는 하트 모양의 미로, 터널, 조형물 등이 많이 보입니다. 사랑의 계곡에서는 자전거나 말을 타거나 카누나 백조보트를 타거나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전기 자동차를 타고 언덕 위로 올라가면 세계에서 유명한 건축물 모형들을 볼 수 있습니다. 건축물 모형들을 지나면 화려한 꽃밭과 수국 정원이 나오며 그 밑에는 딸기 농장도 있습니다. 사랑의 계곡은 커플들이 많이 찾는 곳으로 달랏의 낭만과 풍경을 즐길 수 있는 곳입니다. 사랑의 계곡은 달랏 시내에서 택시나 그랩을 이용하면 15분 정도 걸리는 곳에 위치해 있습니다. 8. 달랏 야시장. 달랏 야시장은 달랏 시내 중심부에 있는 시장으로 밤이 되면 수많은 사람들로 붐비는 곳입니다. 이곳에서는 현지 음식과 상품을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으며 달랏의 특산품인 과일과 커피, 꽃과 기념품 등도 판매합니다. 또한 현지인들의 생활과 문화를 체험할 수 있습니다. 달랏 야시장은 오후 5시부터 밤 10시까지 운영됩니다. 시장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뉘는데 하나는 식재료를 파는 실내 시장이고 다른 하나는 의류와 기념품을 파는 야외 시장입니다. 실내 시장에서는 베트남의 전통 음식인 반세오, 밑광, 분보후에 등을 맛볼 수 있습니다. 야외 시장에서는 달랏 특산품인 아보카도, 딸기, 커피 등을 구입할 수 있습니다. 달랏 야시장은 다른 베트남 지역의 야시장과 비교해도 규모가 크고 다양하며 외국인에 대한 호객 행위가 거의 없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또한 달랏의 기온이 낮기 때문에 겨울옷이나 모자 등을 팔고 있는 독특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달랏 야시장에선 베트남의 전통 음식과 상품을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습니다. 9. 중림선원. 중림선원은 1994년에 건설되었으며 승려들이 공부하고 참선하는 곳입니다. 중림선원은 베트남의 선불교 전통을 계승하고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중림선원에 가시려면 자동차로 가셔도 되지만 로비닐 케이블카를 이용하시면 더욱 재미있고 아름다운 풍경을 감상하실 수 있습니다. 케이블카는 소나무 숲과 언덕, 달랏 수원 느엉호수를 한눈에 볼 수 있으며 케이블카를 내리시면 중림선원 입구까지 조금만 걸어가시면 됩니다. 중림선원은 산들로 둘러싸여 있어 조용하고 평화로운 분위기가 흐르며 꽃과 나무들이 잘 가꾸어져 있습니다. 선원 안에서는 조용히 행동하셔야 하며 짧은 바지와 민소매 옷은 입지 않는 것이 예의입니다. 관광객들의 소음을 피하고 싶으시다면 아침 일찍 방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10. 더 프렌치 쿼터. 더 프렌치 쿼터는 프랑스 식민지 시대에 지어진 건축물들이 모여있는 지역입니다. 이 지역에서는 프랑스식 궁전과 빌라, 호텔과 카페 등을 볼 수 있으며 프랑스의 풍미와 분위기를 느낄 수 있습니다. 더
더 프렌치 쿼터는 달랏의 역사와 문화를 살펴보기 좋은 곳입니다. 이 지역에서는 달랏의 유명한 명소인 바오다이 황제의 여름별장이나 달랏 성당 등을 방문할 수 있습니다. 더 프렌치 쿼터는 달랏 시내의 쩌능다오 거리에 위치한 프랑스식 건물들로 이루어진 지역입니다. 더 프렌치 쿼터는 프랑스가 베트남을 지배했던 시기에 프랑스인들이 건설하고 살았던 곳이며 19세기 말과 20세기 초반의 유럽 문화와 건축 양식을 보여주는 곳입니다. 더 프렌치 쿼터에 가시면 오래된 프랑스 빌라들과 정원들을 감상하실 수 있으며 사진 찍기에도 좋은 곳입니다. 더 프렌치 쿼터는 입장료가 없으며 주변에는 멋진 레스토랑과 카페도 많습니다. 더 프렌치 쿼터는 달랏의 역사와 문화를 느낄 수 있는 장소이며 달랏 여행의 하이라이트가 될 수 있습니다. 번외 랑비앙산. 달랏에서 가장 높은 산으로 해발 2167m입니다. 정상에서는 달랏 시내와 주변 산들을 한눈에 볼 수 있으며 지프차를 타고 올라갈 수 있습니다. 랑비앙산은 베트남 중남부에서 가장 높은 산으로 달랏 시내를 에워싼 5개의 봉우리를 품고 있습니다. 랑비앙산의 가장 높은 봉우리는 바산이라고 하며 해발 2167m에 달합니다. 시내에서 바라볼 때 왼쪽이 바산, 오른쪽이 옹산입니다. 랑비앙산은 달랏의 지붕이자 어머니의 산이라고도 불리며 꼬호족의 전설과 문화가 담긴 곳입니다. 랑비앙이라는 이름은 꼬호족의 전설에서 나오는 끄랑과 흐비앙이라는 두 연인의 이름을 합친 것이며 랑비앙산 정상에는 그들의 이야기가 새겨진 비석이 있습니다. 랑비앙산은 등반과 트레킹을 즐기는 모험가들에게 인기 있는 목적지입니다. 산 기슭에서부터 정상까지 걷거나 지프차를 타고 올라갈 수 있으며 산 정상은 라다라고 불리며 전망대에서는 달랏 시내와 주변의 산과 계곡 등을 한눈에 볼 수 있습니다. 산 정상에는 레스토랑과 카페 등의 서비스도 있으며 화원, 기념품 가게 등도 있습니다. 랑비앙산은 달랏의 자연과 문화를 경험할 수 있는 멋진 장소입니다. 이렇게 달랏의 매력을 소개해드렸습니다. 달랏은 아름다운 자연과 풍부한 문화가 조화를 이루는 도시로 여행객들에게 잊지 못할 추억을 선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베트남의 다른 도시들의 특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베트남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다른 영상도 시청해주시고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